올 거라고 봐요.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 지금 고발 얘기한 지가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면 딱 2주거든요. 그냥 걸리면 형사 고발이다. 그리고 왜 네, 더 탐사에다가는 고통이 뭔지 알게 해줘라. 요게 윤석열 대통령 워딩 아닙니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가지고 세게 얘기해서. 예, 아주 뭐 늑대같이 달라붙어 물어 뜯어버리는 음, 이런 어떤 그 행태들 이제 보니까 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기사를 쓰기도 망설이고 데스크도 보도하길 망설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일정 정도 먹혀든 거죠 이게. 네, 먹혀든 거죠. 반면에 야당에 관한 기사나 정적에 관한 기사는 정반대입니다. 전원만 갖고 일면 톱부터 매일매일 그냥 써제낍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라든가 용산에 직보할 수 있도록 지금 보안 규정을 거의 다 정비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숨죽이면서 그림자처럼 서비스 기관으로 이렇게 해외 정보 위주로 했던 국정원의 성격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네, 이제 사실상 인사 개입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어, 이런 일이 예견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 경호처가 네, 이제는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설쳐되고 앞으로 그 주변에 군사 작전이나 경찰 작전에 필요한 지휘, 감독, 네, 인사, 뭐 장비 구입까지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휘 감독이란 건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불릴 겁니다. 네, 예. 이제 경찰이나 군을 지 시다바리로 써먹겠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법률에서 정한 거 이상의 초법적 권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네, 그래서 북한의 호위 사령부 같은 형태가 될 거다. 그 김정은 총비서 주변의 호위 사령부 네, 그런 형태로 갈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군 방첩사 이게 과거의 기무사거든요. 네, 민간 기업과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정보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저기 방첩상 필요하다고 민간 기업에 자료 요구를 하면 협조해야 된다. 네, 과거에 군인 군무원만 전담하던 국군 기무사가 이제는 연구직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직원들까지도 정보 말이 좋아 정보 활동이지 네, 사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법무부가 이제는 검사를 10% 이상 증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200여 명의 검사를 2,500명으로. 네, 야, 어느 부처가 10% 증원하는 공무원 집단이 있나요? 이렇게 보면 용산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 보이는 거죠. 네, 국정원, 경찰, 경호처, 네, 검찰, 음, 국군, 방첩사. 이 그렇게, 워낙 포괄적이고 이렇게 엄정하게 여기까지만 해가 아니라 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기관 임무를 정해놨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이제 아무도 몰라. 그냥 정보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다 합리화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용산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에서 네, 이 권력의 구조물 아키텍처가 새로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하면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본궤도에 오른 적이 없어요. 이 정비가 끝나야 돼. 그래서 공안과 기관 세력을 앞세워서 그 하드 파워, 이 경성 권력으로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네, 두려움에 젖은 국민은 통치하기가 쉽거든. 언론이건 시민이건 간에 이렇게 이제 2023년부터 새로운 어떤 그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고 네, 통치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성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관저 정치 시작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관저 정치 시작. 예. 이렇게 해가지고 줄 세우고 돈질하고 그다음에 마코에서 이제 안가 정치가 되는 게 그게 그 박정희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과 제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국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깨 토닥거려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려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그 당권 도전하시는 의원, 네, 또 뭐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일종의 어떤 정부 위의 정부, 관저 정부가 생겨나는 거거든 이게. 관저 정부가 생겨난다. 네. 어, 할 말 있으면 회의 때 하면 안 됩니까?
부처 장관하고는 얼마든지 통화하고 하라 그랬는데 왜 꼭 관저에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술 먹여야 돼? 보면은 용산에 여의주를 물고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 아니야 이분이? 근데 용산이라는 게 이게 지형 때문에 용을 닮았다 그래서 용산이 된 건데 네. 그 용의 발톱에 위치되는 지점에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어디냐면 한남동 쪽에 있는 거예요. 네. 한남동을 향해 있는 거죠. 근데 그 머리가 여의주를 물고 있다 이거예요. 아하. 그 여의주가 뭐냐 하면은 네. 법이요. 정법. 그게 되는 거죠. 아, 이 그래서 정법이 세상의 원리이자 통치 이념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걸 물고 있는 이 용 대가리가 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 딱 보고 있어야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예. 용의 머리가 위치하는 게. 음. 근데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간은 이게 위치가 어중간해가지고 이 대가리가 흔들리는 자리라고 여기가. 아. 용의 또 자세에 그것까지. 맞게 네. 그 대가리의 방향과 시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용 대가리. 네, 네. 이게 무지중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남동으로 오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용산 시대가 되는 거니까. 아, 그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그 머리를 안 흔들리게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네. 그러다 보니 그 위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이 훨씬 더 터로 보나, 그 지형으로 보나, 요게 공간으로 용의 보나? 형상에 네. 그 대가리가 위치하는 적절한 아. 그 위치가 되니 저리로 옮겨야 되는 거지.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아니 이건 내가 위치가. 천공의 시각으로 본 내재적 접근법. 즉 내가 쓴 소설입니다 이거. 네. 근데 여태까지 천공이 했던 말이나 음. 천공 주변의 사람 말을 쭉 모아서 해석해 봤을 때 네. 아. 왜 천공이 그렇게 용산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은 이건 발톱과 대가리가 연결되는 네. 이 용산의 맥락의 대통령의 위치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어? 그렇게 풀이할 수 있다. 나는 용 대가리를 몽댕이로 내리칠 지점에 가 있지 내가. 이놈의 용이 좀 품격 있고 예. 그러면서 그 저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용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도 머리 쓰다듬어주고 박수 쳐줄 의향이 있지만 이 딴 생각하는 용 대가리면은 예. 누군가 이거 저 쇠파이프를 갖고 있다 골목에 나타나면 그냥 뭐 한 대 네. 휘둘러 때려버려야 되거든. 그 용대가리를 갖다가 멀리서 몽댕이를 그냥 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어 나는.